언제부턴가 우리 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반려동물 천만시대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은 요즘인데요. 이와 함께 반려동물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 등 관련 시장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10%씩 증가하고 있고 2027년에는 6조를 넘어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이 늘어난 만큼 버려지는 동물들 또한 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너무 그 귀여운 것만 보고 덜컥 입양을 했다가 막상 키우고 보니까 너무 힘들어. 나는 정말 불편해해서 무책임한 행동에서 버려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들 나타나거든요. 반려동물을 단지 귀여운 장난감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 펫샵에 가서 동물을 살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건 사고 장난감 사는 거랑 크게 다른 감각이 아닌 것이죠. 늘어나는 숫자에 비례해 버려지는 동물 역시 늘어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반려동물 천만시대, 그 문제점과 해결책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해마다 여름 휴가철이면 버려지는 반려동물 수가 급증합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유기 반려동물 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데요. 사람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을 때 애들을 어디서 데려왔다가 이제 사람들이 다시 야외 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애들이 좀 문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거나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어떤 애물단지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니까.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유기동물의 수는 꾸준히 증가해 2019년 13만 마리가 넘었는데요.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2년간 잠시 주춤하기도 했지만 올해 4월부터는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그저 나에게 귀여운 동물이 생긴다. 이러한 관점으로 생각을 하고 반려동물을 입양을 하기 때문에 키우는 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 귀찮은 점, 또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유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려동물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는 것일까요? 지인을 통한 입양이 과반수를 차지, 다음으로 펫샵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았습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쉽게 반려동물을 구할 수 있는 상황. 강아지 공장, 고양이 공장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곳들에서 데려오는 경우가 많고요. 자식을 낳게 하고 그것을 이제 납품을 하는 거죠, 펫샵에. 물건을 찍어내듯 강제 임신과 출산이 이어지는 번식장과 펫샵의 유통구조. 이런 불법 번식장은 전국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국내 한 동물보호단체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보호센터. 다양한 이유로 유기된 동물들과 도살장이나 번식장에서 구조된 동물들, 약 200마리가 새 가족을 만나기 전까지 머무는 곳입니다. 처음에는 그 번식장을 갔을 때 이렇게 문을 열면 걔들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걔네는 나와본 적이 없으니까 다들 그냥 이렇게 멈칫멈칫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뛰어놀고 좀 치료하고 건강 되찾고 그냥 그것만 해도 좀 고맙죠, 애들한테. 온종일 비좁은 공간 속에 갇혀 있어야 했던 불법 사육장의 동물들. 이곳에서 낳은 강아지들은 대부분 펫샵으로 팔려간다는데요. 사람들의 유행에 따라서 이제 그 특정 품종을 어디서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코카가 유행한다 이러면 코카를 해서 팔고 만약에 쿠에서 팔고 이제 또 푸들이 유행한다 하면은 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또 새끼를 낳게 해서 그것도 팔고 이제 그런 식이었고. 태어났을 때부터 줄곧 번식 도구로만 사용됐을 동물들. 하지만 활동가 김나연 씨는
불법 번식장보다 더 참혹한 장소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개 도살장이 제일 끔찍했던 것 같아요. 경매장을 통해서 도살장으로 가서 불법적으로 도살을 당하고 이제 개고기로서 팔려나가게 되는 건데 사체를 볼 수밖에 없고 보통 그 업자들이 개들이 보는 앞에서 개를 죽여요.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극한의 스트레스 상태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순간들이 되게 좀 잔인했던 것 같아요. 이곳 반려동물 센터에는 치료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사육 환경 때문에 구조된 동물들의 대부분이 크고 작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의료적 개입이나 치료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눈이라든지 뭐 심장사상충이라든지 그런 중증 감염이 꽤 많았어가지고 번식장에 있는 애들이라고 해서 적절하게 치료받고 관리되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다행히 이곳의 몇 마리는 동물보호단체 구조로 최악의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버린 것 같아요. 경기도의 한 마당 넓은 집에서 구조 영상 속의 강아지 우기를 다시 만났습니다.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새로운 가정으로 입양된 건데요. 동물단체 거기 그런 유기견 아이들 후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아이들을. 근데 사실 강아지들이 2마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좀 걱정도 하고 망설이기도 하고 자신이 없었는데 기록을 보니까 좀 아픈 기억이 있더라고요. 아픈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그냥 무조건 데려오자. 그래서 데려오게 됐죠.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꽤 오랫동안 비참한 생활을 했던 우기. 너무 다르죠, 지금이랑. 표정이 다르죠. 김연경 씨는 우기의 구조 영상을 보고 입양을 결정했습니다. 유기견에 대한 선입견 같은 게 있었어서 처음부터 유기견을 데려와서 키워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그냥 다 똑같이 사랑스러운 아이들인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우기가 유기견이었었고 그리고 그런 힘든 상황을 겪어내기도 했었고 그래서 더 마음이 많이 쓰이죠. 어느덧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한 우기. 김연경 씨에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가족이 됐습니다. 나이 많고 또 키우기도 힘든 대형견을 데려와서 너무 좋은 일 했다, 착한 일 했다, 장하다, 뭐 기특하다 저한테 막 그런 칭찬들을 해주시는데 우기가 저한테 주는 사랑이 훨씬 더 커서 제가 더 건강해지고 더 강해지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우기는 운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구조가 되어 보호시설에 들어오더라도 유기견의 40% 정도가 주인을 찾지 못해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3년에 문을 연 이곳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기견 입양센터. 보호소에 있는 유기견들 중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을 돌보는 곳입니다. 작년 한 해 안락사 대상이 된 유기견 중에 270마리를 선발해 와서 그중에 259마리는 입양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기준으로 142마리 중에 133마리는 입양을 보냈습니다. 보호하는 유기견의 입양률이 꽤 높은 편인데요. 입양을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 강아지하고 이 가족들이 잘 맞을 수 있는 집을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이제 입양을 보내는데 이 아이의 특성이나 성격 또 앞으로 훈련해 주셔야 될 것들 이런 걸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내가 이 아이를 앞으로 10년 혹은 15년 책임져야 된다 이 생각을 다시 한번 하시면서 다짐을 하시고 데려가시게 되죠. 그러니까 반려인과 반려견의 성향을 고려한다는 건데요. 입양 전 기본적인 교육을 통해 반려견들의 성향을 충분히 파악해두는 것은 필수.
입양 가고 나서 이 친구들이 어떤 문제가 생길지 저희가 성격적인 파악도 해야 되고요. 저희가 단순히 물론 예절 교육도 되지만 이제 보호자님하고 놀 때 즐겁게 또 놀 수 있도록 이런 트릭 같은 것들도 종종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입양 후 사후 관리도 진행이 되는데요. 이곳을 통해 모모와 마루 두 마리의 반려견을 입양한 정현주 씨. 자꾸 오줌을 집안에서도 기분이 너무 좋다거나 살짝 무섭거나 하면은 오줌을 조절을 잘 못해서. 네, 그것 때문에 사후 관리 받으러 왔어요. 이게 조금 겁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냥 다른 거 안 해도 되고 먹기만 하면 되거든요. 오래전 반려견을 키운 경험이 있지만 유기견을 입양한 건 처음이라 걱정이 앞서기도 했다는 정현주 씨. 소리라던가 이런 거. 하지만 이곳에서의 꾸준한 교육 덕분에 반려견들에 대해 더 잘 알게 됐답니다. 너무 잘했어요. 처음에 모모를 데리고 왔을 때 모모가 너무 소심해서 처음에는 캔넬 밖으로 나오질 않았었거든요. 모모를 계속 이제 꾸준히 관리를 해주셨던 분이 직접적으로 이 아이는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큰 문제 없이 너무 지금 잘 지내고 있어요. 반려견을 입양하면서 신경 쓸 일이 많아졌지만 그만큼 행복한 일도 늘어났다는 정현주 씨. 목줄 꼭 해주셔야 되고 도시면서는 진짜 너무 조심해야 되고. 사람이 왜 임신해서 아기 낳으면 막 임신 출산 백과 찾아보고 막 공부를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생명을 하나 데리고 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공부하고 거기에 대해 특징을 알아야 되고 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난 2월 문을 연 이곳에선 반려동물의 건강 상담과 행동 교정 교육이 진행 중입니다. 쳐다볼 때 기다려 라고 이야기하고 1초 만에 칭찬하고 간식 줍니다. 꼬리, 옳지. 잘 키워보겠다는 마음으로 입양을 했더라도 예상치 못한 반려견의 문제 행동 앞에선 당황하기 마련인데요. 다시 쳐다보고 기다려. 흥분하면 많이 깨물고 이렇게 밖에 나가면은 자기 마음대로 막 산책을 사람을 이끌고 다니고 그래서 좀 다닐 때 같이 다닐 때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뭔가 교육이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찾아오게 됐어요. 실제 입양한 반려동물을 파양하는 사람들의 많은 경우가 반려동물의 문제 행동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데요. 하지만 나쁜 개는 없다는 말처럼 대부분 훈련을 통해 달라진답니다. 연습이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진짜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데 보통의 강아지처럼 조금씩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강아지도 그렇고 조금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는 것 같고 자꾸 연습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도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아는 게 힘! 반려동물과 함께 살기 위해서도 필요한 덕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최근 들어 자발적으로 교육을 받는 반려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파서 버려지는 친구들보다는 문제 행동 때문에 버려지는 친구들이 더 많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짖음이랑 분리불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산책할 때 뭐 낯선 사람이나 개를 보고 짖는 경우 가장 힘들어 하시고요. 그리고 분리불안 때문에 짖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거 두 가지가 가장 좀 보호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반려동물이 늘면서 사건 사고들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건 사고들은 결국 유기동물 발생률을 높이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사실 문제 행동이 발생되고 난 다음에 교육을 받는 것보다 발생되기 전에 교육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유기견 발생뿐만이 아니더라도 보호자님들이랑 강아지들이랑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교육이 꼭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 반려동물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늘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반응 또한 좋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이 교육이 잘 된다고 하면 말을 잘 듣기 시작을 하면
결국은 버려지는 개는 확연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이웃 간의 갈등 문제나 모든 것도 또는 건강에 대한 것도 교육이 잘 된다고 하면 지금처럼 문제를 앓고 고민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줄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에 대한 체계를 잘 잡아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반려동물 선진국인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 일찌감치 반려동물 교육을 의무화시켰습니다. 선진국에서도 역시 물림사고라든지 개를 버리거나 학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도입한 것이 반려동물 교육 인증제를 도입을 했고 사전에 보호자들은 책임감 있는 보호자 프로그램을 교육을 받고 반려견은 매너 있는 시민견으로서 교육을 받는다고 하면 성숙된 반려문화를 자리 잡을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기동물과 관련된 또 하나의 방법은 바로 동물등록제. 반려동물에게 무선식별 장치를 달거나 몸 안에 정보인식용 마이크로칩을 넣는 것으로 장치의 정보를 통해 유기동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동물등록제에 참여하지 않을 시 우리 돈으로 1,000만 원이 넘는 벌금을 물릴 만큼 동물에 대한 유기행위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2년째 몽이를 키우고 있는 신세미 씨. 지인을 통해 몽이를 만나게 된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동물등록제에 가입하는 것이었는데요. 당시 몽이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내장형 대신 외장형 식별장치를 선택했답니다. 전에 한번 몽이가 하네스를 풀고 도망쳤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다행히 소방관분이 잡아주셨는데 그때 혹시 몽이를 잃어버렸다면 동물 등록했던 걸로 통해서 찾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의 아찔한 상황을 떠올리며 또 다른 대비책까지 마련했다는 그녀. 여기에 비문 검증을 통해서 만약에 잃어버린 강아지의 코에 이렇게 코를 대면 등록된 펫이 맞아요라고 뜨면서 동물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만일을 대비해 다양한 방법으로 몽이의 기록을 남겨둔 그녀. 그녀에게 몽이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동물이 소유물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다 인식을 하고 우리 가족처럼 꼭 등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비문처럼 강아지 몸에도 해롭지 않고 돈이 추가적으로 들지도 않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동물 등록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역시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를 의무화했습니다.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있긴 하지만 관리도 어렵고 벌금도 적어서인지 가입률이 높지는 않은데요. 정부에서는 자진 신고 기간을 두고 가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미등록과 미신고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서 동물 소유자의 자발적인 등록과 변경 신고 사항에 대해서 변경 신고를 유도해서 동물 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유기동물 문제는 동물등록제에 가입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의 모임에 김도희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나랑 다른 존재들과 산다는 것의 의미나 이제 책임감 이런 걸 좀 생각을 하면서 공부 모임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공부 모임을 하다 보니까 뭔가를 조금 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평소에 이런 많은 동물권 단체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거기에 이제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죠. 제가 좀 뭐 할 일이 없을까요? 이러면서. 낮에는 법률사무소에서 그리고 밤이나 주말에는 동물보호소에서 학대당한 동물들의 권리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 그런 과정을 담아 책도 냈다는데요. 김도연 변호사는 유기동물의 수를 줄이기 위해선 보다 강력한 제도와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를 했을 때 지금 현재는 벌금형 아니면은 뭐
일정 기간 격리하고 뭐 이런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좀 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학대하고 유기한 보호자라면 그 동물을 일단 격리하고 소유권을 박탈하고 그리고 다시 입양하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입법이 필요하겠죠. 유기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 반려동물 사건 사고들. 정부에서도 법과 제도 마련에 고심 중입니다. 올해 4월에 동물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를 확충하고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서 반려동물 소유자와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이는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서 내년 또는 내후년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동물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확대하고 구체화해 나가고 있고요. 학대 행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명령을 처벌과 함께 병과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곁을 지켜주며 또 다른 기쁨을 전해주는 반려동물. 하지만 무조건 받으려고만 해선 함께할 수 없습니다. 먼저 동물을 입양할 때 아주 심각하고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입양하시고 그다음에 입양한 다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마음을 다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합니다. 반려동물은 보고 활동하는 움직이는 것만 보더라도 사람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는다고 하죠. 함께 살아 숨쉬는 것 그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편안하고 안락하고 친구이자 동반자처럼 느끼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존재만으로도 든든한 가족처럼 반려동물 역시 인생의 소중한 동반자입니다. 하지만 함께하고 싶다면 과연 평생을 함께할 준비가 되었는지 꼼꼼히 따져본 후에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을까요?